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긴 환금 연휴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어제 시장 우리 그나마 좋았는데요. 1986선까지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전에 2022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긴 연휴를 앞두고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지 전망을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 발굴해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포트폴리오 안에서 빛났던 종목 탑3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M 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그나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어제 중국의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하락에도 우리 증시는 선방했던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날 유럽이라든지 미국 뉴욕 증시가 오름세를 보여주었었고요.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 지난주 후반부터 이 조정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가 다시 들어왔었다고 하는 점, 이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만 이제 그 지난주 후반 이제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었던 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본의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무산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엔고의 어떤 흐름들, 그 엔화의 어떤 가치가 다시 좀 높아지는 이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부터 좀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엔고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출주들에게는 그래도 어떤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일본 경제가 휘청거리고 또 이것이 또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도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어제 어떤 그 반등의 어떤 흐름은 많이 빠진 데 따른 또 연속으로 좀 빠졌었던 데 따른 어떤 그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의 그 반등 정도의 성격으로 일단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보다는 오히려 엔고에 따른 반사이익 영향이 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외국인들의 힘도 컸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연속 1,000억 원 넘게 매물 출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800억 원 넘게 사들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외국인의 귀환에 좀 더 의미를 가져봐도 될까요? 네, 외국인들이 이제 한동안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해 주었었죠. 그렇지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좀 매수의 어떤 그 기조 자체가 좀 약간은 좀 둔화가 되는 과정이었었는데 그래도 어제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있었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었지만은 하지만 또 이전에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 구간에서도 이 기관들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좀 그 상승의 어떤 그 흐름들이 좀 다소 좀 제한을 받는 흐름들로 좀 전개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부분들은 기관들의 매도로 좀 상쇄되기 때문에 좀 이 긍정적인 효과 부분들은 좀 반감하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좀 얘기가 좀 틀린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지수 자체가 크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었지만은 어떤 강한 어떤 그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못했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500억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8일 만에 순매수를 해주었던 부분들 이 부분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그 기조 부분들 아직은 어떤 매수 기조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개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그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다시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매수로 전환된 것이다라고 언급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물론 기조 전체적인 큰 흔들림은 없지만 천천히 좀 더 지켜보자라는 접근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산업별로 이슈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이었죠. 일단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경제 최대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을 한 만큼 시장에서도 기대가 컸었는데요. 간간히 수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철도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대우AL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철도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그 안에서 이란과 관련해서 좀 더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 있을까요? 이란 시장 이번에 그 박 대통령이 이제 방문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52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구체화되었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지 어떤 막연한 어떤 그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 부분들은 일단 좀 약간
약간은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란 방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끝나게 될 경우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철도주 어제 뭐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했지만은 그 외에 다른 그 철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그다음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단 이러한 그 일봉의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란과의 어떤 그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구체화되기 전까지 어떤 막연하게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 주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철도주 같은 경우 어제 뭐 강하게 상승했었지만은 이것이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이슈에 의한 뭐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도주들 이번 이슈로 인해서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과 함께 추가적인 수주까지 포함을 해서 52조 원입니다. 따라서 MOU 체결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과정을 지켜보자라는 신중한 의견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원랜드, CJ 대한통운, 롯데 하이마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뭐 오늘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강원랜드 하면은 뭐 꾸준하게 그 이익을 내는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러한 그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방문객 수라든지 뭐 인당 드로백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 증가가 되고 있고 또 뭐 일반인들의 어떤 그 고객 증가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또 이 그 홀드율을 갖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가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 현재의 뭐 1분기 실적 이후에도 좀 계속적으로 뭐 실적은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폭발적인 그 뭐 실적인 뭐 성장보다는 말씀드렸던 꾸준한 어떤 그 성장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워터파크가 뭐 내년도에 이제 개장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방문객이 증대가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뭐 기존에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뭐 콘도라든지 또 카지노 사업가와의 이런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조정이 들어온다, 뭐 4만 원 전후에서 주가가 움직여줄게 될 경우에는 뭐 이때는 뭐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도 오늘 그 실적 발표가 있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이 낮은 그 모바일 쪽에 좀 비중이 좀 커지다 보니까는 좀 전반적으로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하지만 이제 뭐 2분기에는 뭐 신제품 효과라든지 또 2분기 뭐 에어컨과 같은 또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1분기가 실적은 저점일 것이다라는 뭐 이런 그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좀 중기 하락 구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최근 좀 바닥을 찍고 약간 반등을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5만 원에서의 어떤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CJ 대한통운 뭐 택배 쪽 부분에서 좀 이익률이 좀 낮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좀 기대에 부합을 좀 하지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쿠팡과의 어떤 뭐 택배 쪽에서의 어떤 뭐 경쟁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좀 남아 있긴 한데 뭐 하지만은 이제 그 내년 그 2018년도에 뭐 곤지암 쪽에 이 메가 허브 터미널이 이제 그 완공이 되게 될 경우에는 택배 부분 쪽에서 이 높은 증가율 어떤 그 실적의 좀 증가율 부분들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좀 그 주가가 좀 저점을 찍고 또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20만 원권 이하에서는 뭐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동안 포트폴리오 안에서 빛났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 종목들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나요? 예, 뭐 그동안 뭐 종목들 뭐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또 많은 종목들이 좀 높은 그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 뭐 최근까지도 좀 이들 종목들이 뭐 최근 연일도 뭐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3월 초에 그 제이스택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뭐 제이스택이 좀 한동안은 주가가 좀 에너지를 이제 보강하는 어떤 횡보의 흐름으로 전개되었었는데 뭐 지난주 후반부터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이스택 같은 경우에 좀 단기적으로 좀 그 매수가 대비해서는 한 36% 정도 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좀 단기간에 워낙에 또 급등했었던 만큼 또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출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 이익 실현에 들어가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에 그 추천을 드렸었던 한솔신텍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가가 이제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좀 눌리는 과정이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눌림목 조정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 다시 8%가 넘는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2차 상승의 흐름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는 만큼 좀 그 한솔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에 들어가시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 좀 새롭게 신규 매수에 가담하셔도 현재 위치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고 현재 위치에서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어보브 반도체인데요. 어보브 반도체는 딱 바로 한 달 전이네요. 4월 초에 지금 추천을 드려서 지금 현재 그 68%까지 지금 그 높은 좀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이었었습니다. 이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장중에 한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어제 또 다시 주가가 또 재차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아직도 고점에서 좀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좀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수익률이 68%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잘 버텨주면서 말 그대로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었는데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주식 주머니 두둑하게 만들어줄 종목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GM 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